여러분, 만약 결혼식 단 하루 전날에 세상이 무너지는 비밀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웨딩드레스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하객들은 초대장을 받았으며 5년간 사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단 24시간 앞둔 상황에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한 여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민서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서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밤 그녀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될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민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민서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판단에 민서를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른 채 성장했습니다. 다행히 민서가 6살이 되던 해 따뜻한 부부가 그녀를 입양했습니다. 입양 부모님은 민서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녀는 비록 친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충분히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입양모는 민서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란다. 민서는 그 말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민서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 그리고 버려졌다는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만의 가정을 꾸린다면 절대 누구도 외롭지 않게 만들겠다고, 그 누구도 버려지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그런 민서에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년 전 봄 민서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온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호였습니다. 첫인상부터 민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태호는 민서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밝고 사교적이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 중에도 태호는 종종 민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서 씨, 이 부분 디자인 정말 멋지네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민서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태호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태호는 민서를 식사에 초대했고 민서는 조심스럽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 벤치에서였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그날 태호는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민서 씨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어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6살 때 입양되었고요. 민서는 태호가 놀라거나 불편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오히려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거를 이겨내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된 거잖아요. 민서 씨 정말 대단해요. 그 순간 민서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태호는 민서의 상처를 이해했고 민서는
태호의 밝은 에너지에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태호는 종종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2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태호는 민서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프로젝트 장소였던 카페에서였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 상자를 꺼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나랑 평생 함께 있어 줄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태호 씨와 함께라면 저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민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5월 중순을 결혼식 날짜로 정했습니다. 봄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웨딩홀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맞추고 청첩장을 디자인하는 모든 과정이 민서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태호의 가족들도 민서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태호의 어머니는 민서를 보자마자 우리 며느리 참 예쁘다라며 환대했고 태호의 동생도 민서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큰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느낌에 설렜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태호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태호의 아버지는 대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하며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식 전날 한국에 들어오신대요. 그때 처음 뵙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민서는 약간 긴장되었지만 태호의 말을 믿었습니다. 태호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란 것을 보면 아버지도 분명 훌륭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될 분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민서는 행복했습니다. 입양모도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민서는 마침내 자신만의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된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결혼식 전날 저녁 드디어 태호의 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민서를 데리고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아버지 엄청 좋은 분이야. 태호는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중년 남성이 보였습니다. 태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품이 있는 외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태호가 먼저 다가가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여행은 괜찮으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우리 아들 그새 더 의젓해졌네. 그리고 태호는 옆에 서 있던 민서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제 약혼자 민서예요. 민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서라고 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호의 아버지는 민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사라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라고 했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계속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호의 아버지는 잠시 민서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몸이 좀 안 좋네.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는 서둘러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태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뒤를 쫓아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호텔 밖으로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민서는 자리에 홀로 남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첫 인사에서 실수를 한 걸까? 그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짚어봤지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아버지가 보인 반응은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태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도 어두웠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아버지가 장거리 비행 때문에 많이 피곤하신가 봐. 내일 다시 뵙자고 하셨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호의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놀란 표정, 떨리던 손, 그리고 급히 자리를 뜬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 분명히 뭔가 있어. 민서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던 민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입양모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전화를 하지 않는 분인데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입양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혹시 오늘 태호 아버지 만났니? 민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입양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니? 태호 아버지요? 성은 윤씨고 이름은? 잠깐만요. 민서는 태호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윤철수 씨예요. 왜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입양모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민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입양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서야,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 순간 민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입양모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나도 오늘에야 알았어. 태호가 보낸 청첩장을 다시 보다가 신랑 아버지 성함이 적혀 있더라. 윤철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확인해 봤는데 맞았어. 내가 보육원에 있을 때 기록되어 있던 친아버지 이름이 바로 윤철수였어. 민서는 전화기를 들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이건 말도 안 돼요, 엄마. 민서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오늘 저녁 태호 아버지가 보인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민서를 보고 놀란 표정, 창백해진 얼굴, 떨리던 손,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입양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친어머니는 내가 두 돌이 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 후 내 아버지는 혼자 너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서 너를 보육원에 맡겼지. 당시에 그분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재혼할 계획도 있었다고 들었어. 그래서 너를 포기한 거야. 민서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 이복 오빠라는 거예요? 입양모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타깝지만 그래. 민서야,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전화를 끊은 후 민서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간의 사랑, 결혼 준비, 꿈꿔왔던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내일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초대받았고 웨딩홀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오빠였을까?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걸까? 왜 인생은 이렇게 잔인한 걸까? 동이 트자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태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전화로? 문자로? 아니면 직접 만나서? 민서는 고민 끝에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태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야. 어쩌면 내 아버지가 이미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나도 너에게 직접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어. 내가 너를 사랑했던 마음은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 내 아버지는 나의 친아버지야.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였어. 우리는 남매야. 편지를 쓰는 동안 민서의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지만 그녀는 계속 썼습니다. 태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너에게 상처를 주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우리는 헤어져야 해.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야.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부디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너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 나는 이제 가야 해. 안녕, 태호야. 그리고 사랑했어. 민서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택배 기사를 불러 태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껐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옷장 속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드레스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태호는 아침 일찍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제 왜 그러셨어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하룻밤 사이의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태호야,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신데요? 태호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내 약혼자 민서가 나의 딸이야. 내 누나야. 순간 태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 아내의 죽음, 어린 딸을 보육원에 맡긴 일, 그리고 재혼 후 태호가 태어난 일까지. 나는 몰랐어. 그 아이가 살아있을 줄은, 그 아이가 내 옆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태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간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걸 숨기셨어요? 왜 민서를 버리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몰랐어. 바로 그때 택배 기사가 민서의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쓴 내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하객들에게는 급한 사정으로 결혼식이 연기되었다는 연락이 갔습니다. 민서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태호도, 태호의 아버지도, 결혼 준비했던 모든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양모와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민서는 매일 울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이었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잔인한 걸까? 하지만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마을 근처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과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민서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민서는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3번, 결국에는 매일 고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서를 좋아했고 민서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서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너희의 가족이야. 아이들은 민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정식으로 입양 상담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민서 덕분에 따뜻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받지 못했던 완전한 가족의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태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서울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직했습니다. 그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민서를 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추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호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그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민서의 영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서가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왔던 것처럼 태호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가끔 태호는 민서가 일하는 고아원 근처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멀리서 민서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가 행복해 보여. 태호는 민서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서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입양 상담 기관에서 일했고 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았고 민서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서는 고아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자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태호의 아버지, 아니 자신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민서야.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으며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민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를 마주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하러 왔어.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은 나의 잘못이었어. 나는 겁쟁이였고 무책임했어.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매일 밤 내 생각을 하며 잠들었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내 아들이 너를 사랑하게 되었고 나는 너를 다시 잃어버렸어.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용서,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거야. 의사가 말하길 몇 년 남지 않았대. 죽기 전에 꼭 너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단지 나는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민서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저를 찾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인생은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던 거겠죠.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정말 미안하다. 민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 당신을 용서할게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아버지와 딸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당신이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자랑스럽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2년 후 민서는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서는 혼자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민서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제 인생은 행복해요. 이제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바람이 불어와 민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답장 같았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가족을 찾아주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진짜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엉뚱한 길로 데려가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의미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결혼식 단 하루 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강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민서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태호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태호와의 사랑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공평하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